이재명 대표가 두 번 검찰에 소환당했죠. 한 번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성남FC 기부금 관련해서 제3자 뇌물 혐의로 그때 소환 조사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엊그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 조사를 받아서 대장동 유래 신도시 관련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그래 두 번을 이미 받았는데 대장동과 유래 신도시 이 사건은 워낙 사건이 방대해서 하루만으로는 조사가 완료될 수가 없다. 그래서 검찰이 한 번 더 부르려고 소환장을 지금 내려고 했잖아요. 그건 처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안 간다 했다가 국내 여론이 워낙 안 좋아지니까 검찰이 오면, 그리고 당당하다면 검찰이 오라면 나가서 당당한 만큼 조사를 받으면 됐지 왜 안 나가려고 하는 것이냐, 그토록 캥긴단 말이냐, 뭐 이런 이제 여론이 많으니까 가기로, 어제 갑자기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가기로 했다, 이제 이런 뉴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지적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사건 관련 검찰의 추가 소환 조사 요구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통령 선거의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결국 지금 검찰이 불러서 가서 소환 조사를 받는데 이번 3번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이 대선 패배에 따른 정치 보복이란 뜻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하고 민간 사업자들이 결탁을 한 지역 초대형 토착 비리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대장동이 됐든 유래 신도시가 됐든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비리 등이 토착 비리, 지역에서 벌어진 토착 비리,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지역 민간 사업자가 결탁한 토착 비리인데 그 본격적인 성격이, 근데 이것을 정치 보복으로 치환시키는 겁니다. 대선 패배와 정치 보복이다. 이재명 대표한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말한 것처럼 이게 정치 보복이라면 이 일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불거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2021년 9월 달에 불거진 사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 보복을 가하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라는 뜻입니까? 그렇다면 오케이. 왜냐?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뼛속 깊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해경궁 김씨 사건 때 이재명이 내 이 집사람인 해경궁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려면 좋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 당신 아들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하자. 그래야 내 집사람이 유죄인지 허위사실 공표인지를 이제 가려낼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일이 벌어졌을 때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마음속에는 언젠가 기회만 와라, 당신은 내가 반드시 손봐주겠다, 뭐 이런 분위기가 한때 조성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재명에게 정치 보복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윤석열이 아니라 문재인인 겁니다. 그때 앙금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태는 2021년 9월 문재인 정권 때 불거진 사건입니다. 그것을 아니 윤석열 정부를, 아무 상관없는 윤석열 정부를 딱 걸고 들어서 윤석열 정부한테 나에 대해서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니요. 본질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아무런 정치적 원한이 없습니다. 아무런 정치적 그 앙금이 쌓여 있지 않습니다. 그 앙금이 쌓여 있는 사람은 누구? 문재인인 겁니다.
정치 보복을 하려면 문재인이 하는 거지 윤석열은 이재명에 대해서 정치 보복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한 사람이 2번 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 제도도 아니에요. 한 번 하면 끝납니다. 단임제입니다. 근데 무슨 보복을 해요? 무슨 쓸데가 있다고? 대장동 사태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억을 짚어보십시오. 제가 왜 정치 보복 이재명 대표가 정치 보복을 얘기하니까 옳지 잘 됐다라고 제가 말을 이어가는 이유가 이겁니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 있잖아요. 이걸 국민의힘이 밝혀낸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민의힘은 변호사비 대납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리둥절 아무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처음에 빵 터트린 게 누구냐? 문바들이 모여있는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입니다. 깨시연이라고 부르는. 거기 이병철이라는 사람이 그 이태영 변호사가 뭐 전환 사채 20억 쌍방울로부터 받았다라는 그런 투의 얘기가 담겨있는 녹취록을 제일 먼저 공개를 했잖아요. 그 이병철이라는 사람은 전 목동에 있는 양천구에 있는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어찌됐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터뜨리는 데는 어디냐? 문바들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 모이면 깨어있는 시민연대. 아니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뭘 한 게 있다고? 그것을 대선 패배의 정치 보복, 대선 패배의 대가를 치르는 것,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황제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자기가 시간 정하고 날짜 정하고, 그래서 때로는 저녁밥도 안 먹고 나 그냥 갈 테야 이렇게 고집도 피우고, 필요하면은 잠깐 스톱, 검사 나가라고 변호사하고 또 30분 동안 같이 상의도 하고, 진술 거부, 검찰 진술서에 가름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이 대선 패배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분 삐뚤어져서 또 말은 똑바로 합시다. 만약 169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아니라면, 보통 사람이라면 벌써 구속됐지요. 벌써 제1심 재판 막 끝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건이 불거진 지 1년 4개월이 지났으니 일반인이 여기에 관계돼 있다면 벌써 1심 재판 끝나서 지금 교도소에서 감옥살이 하면서 지금 항소심이 있거나 말거나 뭐 그런 사태로 지금 옮아가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169석을 가진 정당의 대통령 후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보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1야당의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런 정도로 지금 지체되고 있는 거고, 미뤄지고 있는 거고, 지금 자유의 몸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다니요. 대가를 충분히 보상받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그동안 방탄조끼를, 국회의원 방탄조끼, 대통령 후보 방탄조끼, 당대표 방탄조끼를 3벌이나 껴입으면서 충분히 보상을 받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자기 받고 싶은 주말에 나가서 조사받겠다느니